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서 오늘 장 초반 상승세로 시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는 빨간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장 초반만큼의 상승폭은 이어가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뉴욕 증시는 이 연준의 연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라는 관측 속에서 훈풍을 이어갔는데 오늘자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 집권 3기가 출범하면서 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콩 증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미국발 훈풍 속에서 일본 증시는 오름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서 투자 방법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시청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청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현재 자금 경색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유동성 확보 프로그램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강원도의 채무 불이행 여파로 자금 시장 경색이 확산하자 정부가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 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 매입 한도를 16조 원으로 올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차환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는 3조 원가량의 지원을 단행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정부가 이 레고랜드 사태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건데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에 회사채 시장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 확산과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 원 플러스 알파로 규모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가동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채권시장 안정펀드 20조 원, 회사채 CP 매입 프로그램 16조 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 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 원 등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PF 시장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요. 우선 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자금 조달에 애로를 덜 수 있도록 앞서 말했듯이 허그, 주금강에서 사업자 보증 지원을 10조 원 규모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추경호 부총리는 지자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 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약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레고랜드에 대한 채무 불이행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최근 공사를 재개한 둔촌동 주공 사업에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이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까지 덮쳤는데요. 강원도의 레고랜드 PF 채무 불이행으로 PF 시장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둔촌주공 재건축 PF가 차환 발행에 실패한 겁니다. 업계에 따르면 BNK 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오는 28일 만기가 돌아오는 둔촌주공 PF의 자산담보부 단기채 차원에 실패했습니다. 증권사들은 기존 자산담보부 단기채 7천억 원에 1,250억 원을 더한 총 8,250억 원 규모의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을 발행을 시도했는데요.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서 4개의 시공사는 자체금으로 사업비를 상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레고랜드 말 악재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이번 소식은 코로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지원금을 쏟아내는 상황이었지만 자영업자들이 지원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지원 보상금이 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정부의 대규모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코로나 전보다 300조 원 넘게 증가했고 최근에는 잔액이 1,000조 원으로 웃도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은 늘었다는 이야기인데 최근 금리가 오르고 있어서 부담이 커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자 부담 사항은 어떨까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5%포인트 상승하면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10조 8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6월 말 자영업자 차주 306만 8천 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1인당 평균 이자 부담금은 351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문제는 다음 달 한국은행은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큰데요. 대출금리 인상폭에 따른 자영업자 1인당 이자 부담 증가액은 0.25%포인트 시 59만 원, 0.5%포인트 시 117만 원, 1%포인트 시 234만 원 등이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보도본부 서청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는 증시 시황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코스피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코스피 지수 미국 뉴욕 증시의 훈풍에 힘입어서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1%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2235.6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기관이 많이 사들이는 하루입니다. 3,265억 원 물량 담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도 속보게 순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556억 원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자 개인이 3,839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종목 모두들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오늘자 2.5%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3거래일 연속 순매수세 유지되면서 57,300원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위 종목 LG에너지솔루션 살펴보시죠.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의 실적 기대감 속에서 오늘 2.2%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51만 원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 SK하이닉스입니다. 네, SK하이닉스도 오늘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긴축 조절론에 살아난 투심으로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훈풍 나타나고 있습니다. 92,300원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4위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환율 효과로 인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겠다라는 증권사 리포트 속에서 2.48%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역시나 2차 전지 삼성 SDI 훈풍 이어받으면서 2.7%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 10위 종목 살펴보시죠. 전반적으로 혼조세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LG화학 2차 전지 관련주로서 1.4% 빨간불 켜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 네이버 모두들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카카오 먹통 사태 속에서 네이버는 주목을 받았죠. 오늘자 하루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0.6%의 약보합권에서 네이버 지나가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는 모두들 파란불 켜면서 특히나 기아 1%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 흐름 살펴보시죠. 네, 오늘자 코스닥 지수 역시나 2.28%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더 상승을 한 모습이었지만 코스닥 지수 조금 소폭의 반납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689.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봤고요. 수급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투자 주식별 매매 종량 오늘 기관과 외국인 사들이는 하루입니다. 역시나 기관이 조금 더 사고 있는 상황 속에서 1,470억 원의 물량 담아들이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972억 원, 1,000억 원 가까운 물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개인이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물량 덜어내는 하루 보여주면서 2,455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시가총액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적으로 1위부터 5위 종목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오늘자 강보합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닥의 상승률을 이끌었던 에코프로비엠인데요. 오늘자 1% 내외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살펴보시죠. 최근 들어서 제약 바이오주들 과대 막폭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2.6% 상승률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65,6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서는 LNF 살펴보시죠. 네, LNF 3.39% 상승 기록하면서 21만 원 선까지 회복된 상황인데요. 역시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2차 전지입니다. 네, HLB도 6%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네요.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6위 종목 카카오게임즈고요. 1.5% 상승세, 6위부터 10위 종목 모두 다 빨간불 켜고 있지만 오늘 특히나 게임주들 펄어비스와 함께 1, 2%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2%, 제약바이오 역시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네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닥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징주 살펴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제약바이오주로서 SK바이오사이언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현재 이 화이자가 백신 가격 인상 계획을 밝히면서 관련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위탁 생산과 자체 개발 백신인 스카이코비1 개발에 집중해 왔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 속에서 5.7%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8만 원 가까이 터치를 했지만 현재 윗골이 달린 75,900원에 현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고려시멘트입니다. 10%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온시티 수주 기대감 속에서 급등하는 상황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달 한국 건설 기업들의 네온시티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또한 국토부는 사우디에서 발주하는 주요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인 수주를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 공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대표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서 오늘 건설주, 시멘트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각 수급 상위 종목들의 주요 흐름 어떤지 살펴봐 주시죠. 네, 우선 오늘 수급 특징주를 좀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반도체 대형주 쪽으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는데요. 미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좀 나오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11월 이제 중간 선거 이후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시장을 달래기 위한 좀 조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또 기대감도 부각이 되면서 오늘 반도체 대형주 쪽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하반기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 점유율 확대에 힘입어서 사상 최대 실적이 좀 전망이 되면서 오늘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꾸준한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관련주,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3분기에 환율 및 물량 효과에 힘입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바가 있고요. 지금 이러한 추세적인 판가
인상 그리고 원달러 환율 약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실적주로서 이러한 수급 유입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 속에서 반도체주의 흐름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LG 이노텍 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프로비엔까지 살펴봐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이 중에서 최근에 하반기 실적주로서 사상 최대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LG 이노텍을 오늘 포착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 점유율 확대에 힘입어서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부진했던 이유는 이제 아이폰 그 감산에 대한 그런 판매량 논란이 또 불거지면서 이런 감산에 대한 좀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약세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아이폰 14 판매량 논란에도 불구하고 LG 이노텍 향 주문량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지금 아이폰 14가 일반 모델보다 이러한 프로 시리즈의 판매 비중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 이노텍 향 주문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강력한 아이폰 14 프로 수요와 더불어서 자율주행차용 카메라 출하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현재 주가 수준이 최근에 이러한 감산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PER 약 한 5배 정도 수준에 지금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저평가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인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된 만큼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LG 이노텍을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자 정영훈 과장의 포착 특징주는 LG 이노텍이었고요. 그에 따른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JDI 파트너스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자 네옴시티 수주 관련 기대감 속으로 이 건설주와 시멘트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마련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과거 협상을 두고 레미콘 업계에서 이제 조업 중단 가능성까지 제기된 바가 있었는데 이 핵심 쟁점과 오늘장 관련주 주요 흐름들 살펴봐 주시죠. 네, 그 레미콘 업체와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던 이 시멘트 업체들 오늘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기존에 그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해서 시멘트 가격을 1년에 2번이나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큰 폭으로 인상을 한다라고 통보를 했더니 이 레미콘 업계에서 그럼 원가를 공개해라 라고 하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드디어 또 양측에서 이제 합의점을 찾고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악재가 해소되었다라는 측면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사우디 네옴시트 관련해서 이제 그 시멘트 업계도 이제 진출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신양을 비롯해서 나오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이슈들이 겹치면서 그리고 낙폭이 과대했다는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 시멘트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강세 흐름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이 성신양해가 오늘 장 초반부터 이 상한가 기록을 했거든요. 현재 살펴보니까 26%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이슈 역시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시멘트 관련주 중에서 성신양해 이렇게 강한 매수세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성신양의 말씀하신 대로 장 초반부터 상한가에 도달하고 지금도 거의 준상한가 수준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성신양에는 개별적인 이슈부터 시작해서 업황적인 이슈가 모두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이 시작된 시점은 올해 이제 동양에서 이제 적대적 이제 M&A 얘기가 나오면서 이 경영권을 방어하겠다라고 하면서 황금 낙하산을 펼쳤습니다. 자, 이 황금 낙하산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기존에 있던 임원진들을 해임하게 되면 이제 막대한 이 퇴직금을 지불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이제 계약서에 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수할 때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주주 측 입장에서는 M&A가 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이 자꾸 방어를 하니까 좋지 않다라고 해서 먼저 하락이 시작됐고, 그리고 올해 또 중순에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죠. 이게 또 시멘트 업계에 또 큰 영향을 미쳤고, 이게 영향을 또 미쳐서 레미콘 업계까지. 그래서 연이은 악재가 좀 어렵게 좀 이제 업황을 달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가장 낙폭이 심했고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 중 하나가 성신양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신양회에서 사우디 네옴시티 진출한다라고 이제 시멘트 업계에서는 또 최초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설명해 주신 원희룡 장관이 뭐 내년에도 가고 이번 내달에도 이제 사우디를 방문해서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다라고 하니 이런 네옴시티 관련주들 지금 좀 들썩들썩 거리면서 최근에도 좀 이슈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시멘트주가 그 견인을 하면서 이 핵심이 되는 종목이 성신양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올 초 화물연대 파업까지 이루어지면서 이 시멘트 업계들 좀 악재가 산재했던 상황이었는데 역시나 이 시멘트 업계 최초로 네옴시티 진출에 준비를 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성신양회가 저평가 주도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토부는 네옴시티를 비롯해서요, 이 사우디의 주요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민간 기업과 공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대표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규모만 무려 서울의 40배가 넘는 규모라고 하는데 상한가를 기록한 성신양회 외에도 강한 상승세를 좀 기록해 볼 만한 시멘트 관련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시멘트주 중에서는 보통 이제 성신양회가 가장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는데 뭐 다른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가 또 탄력적인 종목 중 하나입니다. 시총도 뭐 1,000억 전후로 해서 좀 가벼운 종목이고 기존에도 이제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차트를 간단히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거래량이 실리는 구간들마다 보시면은 거래량이 실리는 구간들마다 급등 흐름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총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거래량이 실리면은 이 구간에서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시죠? 최근에도 윗꼬리를 달고 한번 내려왔고 거래량이 실릴 때마다 오늘도 거래량이 폭발했는데 윗꼬리를 살짝 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지만 매수를 했을 경우 이제 뭐 회의를 들어가신다거나 뭐 바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매도를 좀 어느 정도 목표치에다가 걸어놓고 다녀오셔야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만 생각하시고 미리 대응 가격을 설정해놓고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또 단기적으로 주가의 상승 탄력을 보기에는 좀 좋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으로 한일시멘트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자,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업계에서도 또 지분이 또 굉장히 또 큰 기업이고 네옴시티 쪽으로 해서 충분히 추가적으로 성신양회 이후로 후발 주자로서 우리도 진출하겠다라고 충분히 공격적으로 이제 경영을 할 만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지금 12,000원 구간에서 살짝 걸려주는 모습입니다. 이 구간을 돌파해 낸다라고 하면은 한일시멘트도 또한 최근에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탄력적인 흐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이런 이 업황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바닥권에서 지금 시멘트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단 바로 위에 있는 저항 구간을 넘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자 성식양해가 장 초반에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그 외에도 시멘트 관련주로서 좀 관심 가져볼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고려 시멘트는 이 시총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유로 또 권해주셨고요. 한일 시멘트 역시나 12,000원 돌파한다면 또 단기 반등의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올 한 해 유연탄 가격 또한 급등을 했었거든요. 업계가 좀 재차 가격 인상에 나서기도 했던 상황이었는데 이 원자재 가격과 수요 이슈 등의 업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유연탄 가격이 올해 많이 올랐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비단 올해만 오른 것은 아니죠. 원자재는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꾸준하게 전체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 유연탄 가격 같은 경우는 재작년이 2020년에 60.45달러였습니다. 톤당. 그런데 작년에 200달러를 돌파하고 올해는 400달러까지 돌파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 업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단가 인상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 이제 레미콘 업체들이 아니 그래도 1년에 2번이나 또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으로 해서 대립을 한 것이었는데 이 부분이 그래도 잘 일단락이 되었고 현재 가격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기를 해서 내년 1월 정도에 뭐 쌍용 CN이 그리고 아세아 시멘트, 한라 시멘트 등이 1월에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면서 현재는 좀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참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원자재와 수요에 따른 이제 시멘트 업계의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유연탄 단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내년 1월에는 이 가격 인상을 좀 연기한다라는 소식이 있네요. 이 현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과 더불어서 이 네옴시티 수주 본격화로 인해서 시멘트 관련주들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가 언제쯤 이어질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시점은 언제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탑픽 종목과 투자 전략이 있으면 전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언제 상승할지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제 악재가 해소되기 시작한 측면에서는 이제 뭐 반등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대장주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대장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매매하시기에는 사실 좀 겁이 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탑픽 종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아까도 설명드렸던 성신양회입니다. 지금 이슈도 가장 지금 시장에 접근해 있고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까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보시면은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 올해 16,000원대까지 가 있던 종목이 지금 10,000원 이하로 내려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좀 어려움을 겪었죠. 7,000원대면은 반토막 이하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반등이 세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상한가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들어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 구간에서는 성신양회 같은 경우는 10,000원을 중요한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데 10,000원을 못 넘어간다라고 하면 조정 구간이 오는 구간, 이 한 9,000원 정도 구간 되면은 이 구간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로 가져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밀리지 않고 이 구간에서 버텨주다가 10,000원을 돌파해 낸다라고 하면은 그 10,000원부터 이제 천천히 모아가시면서 1차 목표치는 이 구간 12,000원 구간 정도까지 한 20% 되는 구간이죠. 1차 목표치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 2차 목표치는 14,000원까지. 기존에 16,000원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최고점까지 보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적대전 M&A 이슈가 있었던 구간이고 지금 구간은 겸손하게 1차는 12,000원, 14,000원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좀 집중을 하시고 성신양회를 놓쳤다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가 탄력이 좋은 종목 고려 시멘트 정도를 후발주 정도로 대응하시면은 그래도 시멘트 업계에 지금은 바닥을 찍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옴시티 수주와 이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시멘트 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히나 탑픽 종목으로는 성신양회를 꼽아주신 상황입니다. 1등은 성신양회, 2등은 고려시멘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좀 매수 타이밍과 타점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고려시멘트의 가격 전략이 있으면 좀 살펴봐 주시죠. 네, 그러면은 성신양회에 이어서 고려시멘트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차트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계속 설명드린 게 이건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당일날
단타꾼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들어왔다가 당일 청산을 많이 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을 때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부 분할 매도를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니 이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구간을 보시면은 기존에도 10월 13일 날 이날 한 차례 상승한 다음에 3,000원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못하고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다중바닥을 그리면서 거의 뭐 횡보하다시피 하고 있었고 오늘 거래량이 아주 폭발을 했습니다. 악재가 해소되었고 네옴시티 관련해서 뭐 이 시멘트 업종은 전체적으로 또 이제 공격적인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 뭐 재건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여러 이슈가 이제 겹쳐 있고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을 좀 확대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 성장 모멘텀까지 양쪽을 볼 수 있으면서 이 고려 시멘트 가격 전략은 이제 3,000원을 넘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10월 13일 그리고 오늘 3,000원 돌파 시도 정도는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술적인 구간이라는 건 이 저항 구간이라는 거는 한 번에 돌파 못 하더라도 이렇게 한 번, 두 번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저항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매물대를 일부 흡수해 가면서 손바뀜이 나온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고려 시멘트도 성신장의 후발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자, 이 3,000원 구간을 돌파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2,700원 이하로 내려온지를 확인해 보세요. 2,700원 이하에서는 이제 가격 메리트로 접근하실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0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탄력적인 시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두 가지 전략, 저가 메리트는 2,700원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한다. 만약에 3,000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3,000원 위에서 분할 매수해서 이제 공략을 하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그 3,000원에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요 3,500원 정도 이렇게 500원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3,500원, 이 차는 4,000원 이렇게 500원 단위로 보시면서 매도 타이밍은 항상 대부분 안정적인 종목이 종가 기준으로 많이 본다라고 하면 고려 시멘트는 장중에 상승이 정체되면은 무조건 30%든 50%든 수익을 일부라도 챙기면서 보는 전략이 유효하다. 윗꼬리가 많은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시멘트주에 대한 투자 전략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고려 시멘트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투자 전략으로서 2,700원, 3,000원 꼭 기억하면 좋을 가격 라인대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네옴시티 관련주로 해서 한미글로벌이 최근자 좀 각광을 받는 모습이잖아요. 네. 오늘자 지금 차트를 살펴보니까 3% 내외의 등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좀 고점에 위치한 것 같기도 한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네, 한미글로벌 이 네옴시티 대장주로 해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차트를 간단히 보면서 설명드리면은 요 32,000원에서 32,500원 구간에서는 계속 저항을 보이고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또 급락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아요. 한 차례 밀리면 다시 복구가 되는 모습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은 25,000원부터 이 3만 원 위쪽 32,000원 정도 되는 구간에서 박스권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32,000원 근처에 3만 원 위쪽에 있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축소하는 구간이고 27,000원 이하에서 25,000원 되는 구간 정도 되면은 재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박스권 대응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25,000원을 이탈하면 한번 정리해 주시고 추후에 재매수 타임을 보시는 게 맞고 32,000원에서 32,500원 이 저항받는 구간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또다시 적극적으로 매매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간단하게 또 재밌는 종목을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 네옴시티 관련주인데 SM이 엮여 있습니다. 오, 그런가요? 네, SM 같은 경우는 엔터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우디에서 우리나라 엔터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수만 프로듀서와 이 이사 보아 씨를 초청을 해서 뭐 사진이랑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자, 내년 1월에는 이 이수만 프로듀서가 사우디에서 네옴시티 수주 관련해서 이제 공연까지도 하고 SM 그룹이 가는 거죠. 공연도 하고 그리고 사우디에서 엔터에 대한 투자까지 이뤄내면서 외교 사절단 쪽으로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네옴시티가 이제 사절단이 사우디를 방문한다라고 하면은
이 네옴시티 사절단에 포함되어 있는 이 SM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볼 수 있습니다. 좀 특이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지금 뭐 7만 원 아래 구간에서는 그래도 가격적으로 충분히 분할 매수할 만한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 7만 원 구간을 좀 넘어가줘야 됩니다. SM 같은 경우 7만 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의 개별적인 이슈로 매각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라이크 기획을 이제 이수만 이제 프로듀서의 개인적으로 이제 좀 많은 자금이 좀 새어 나간다. 일감 몰아주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계약이 조기 종료되면서 수익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각이 좀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네옴시티 관련해서 외교사절단으로 가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조금 전에 성신양해처럼 SM도 자체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은 좀 재밌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글로벌의 투자 전략과 더불어서 또 재미있는 종목 가지고 와주셨네요. SM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JDI 파트너스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IS 대표 이지한 대표님과 증시 전반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네, 이지한 대표님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이재입니다. 네, 글로벌 증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증시는 미국채 금리 상승과 강달러 그리고 또 경기 침체 우려감 속에서 좀 레고랜드 사태까지 이어졌어요. 투심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큰 변동성 나타냈던 장세였는데요. 오늘자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은 상승을 했고요. 이제 그 변화의 그 기조에는 역시 이제 그 FOMC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금리 인상 기조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점도표상으로 보면 11월과 12월 75bp, 50bp 인상을 하고 나면 거의 이제 금리 인상 구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상 절정론 혹은 인플레이션 절정론 혹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대감에 대한 그 부합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75bp를 인상할 수 없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이제 기름을 부었고, 미국 증시는 이런 피벗 그 기조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실적이 좀 좋았던 섹터들이 이제 상승을 좀 많이 끌어올렸고, 특히 보면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은행 등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는 이제 오늘 이런 미국 증시의 급등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다만 지난주부터 이제 좀 불거졌던 레고랜드와 관련돼서 이 부분이 이제 PF 자금 위기까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감, 여기에 최근에는 우리 증시 내부에 어떤 그 실체보다는 우려감이나 그런 기대감에 대한 그 반대 증상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급적으로 이제 공매도와 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시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주말 동안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결정된 이후에 오늘 홍콩 증시가 지금 홍콩 선물을 보면 5%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려했던 반응이 이제 시장에 좀 나온다.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의 상승과 이런 중국 증시와 우리 증시 내부의 자국 경색 부분이 호재와 악재가 혼재되면서 지금은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수급을 본다면 외국인들 역시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는 그 매수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 증시는 결국 이런 상승과
그 호재와 이 하락에 대한 악재가 교차하면서 어느 쪽에 이제 더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걸 우리가 미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이제 이 반응을 보는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인데 외국인들의 수급은 여전히 이제 상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미국 증시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 현재 그 악재에 가장 이제 민감해할 수 있는 은행이나 일부 증권 관련돼 있는 증권사들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지금 중국과 관련돼서 중국 관련돼 있는 경기 민감주 소비주들이 일부 낙폭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리스크 관리만 좀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위주의 주도주의 동참하는 전략으로 상승적으로 전환 기대감을 좀 가지고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증시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 오늘자 미국의 이 나스닥 지수 빨간불 켜낸 속에서 빨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국 증시가 금리 인상의 절정롱에 다다르면서 이 확대 기조에 따라서 이 기대감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나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 큰 변동하는 장세 속에 뉴욕 증시 위주로 좀 함께 가면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더불어 주셨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 애플과 알파벳, 또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가 줄지어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 대체로 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어떨까요? 지난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고, 은행주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IT 종목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절대치로 보면 사실 실적이 좋다라고 구정짓기는 어렵지만 가이던스가 지금 워낙 하향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가이던스 기준치를 좀 넘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발표된 미국 증시 한 70% 정도의 기업이 예상한 가이던스를 좀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이 IT 종목들의 가이던스가 워낙 낮게 좀 조정이 됐기 때문에 IT 종목들이 지금은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그 FMC의 기조 변화가 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역시 이제 IT에 좀 호재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이 줄이어서 좀 발표를 하게 될 건데 실적은 그렇게 나쁘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는 가이던스가 워낙 낮기 때문에 좋게 나올 거고, 다만 지난주에 이제 발표됐던 종목들의 흐름을 본다면 가이던스는 상당히 좋았는데, 그러니까 우발적 요인들, 앞으로 해서 예를 들어 지난주 발표됐던 아멕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손 충당금 문제가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는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적 발표된 수치보다 향후 이제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나오는 가이던스가 어떻게 이제 영향을 주느냐, 여기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미국 IT 종목의 흐름에서는 물론 이제 팬데믹 때 워낙 크게 올랐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폭도 워낙 컸지만 반면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현재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쪽은 이미 이제 실적에 대한 매를 좀 먼저 맞았다라는 관점이 좀 나와 있고, 가이던스가 워낙 많이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상승폭도 생각보다 좀 높다라는 점에서 최근에 그 반도체 쪽으로 자금 유입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 IT 기업에서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유심히 봤던 부분은 이제 ARK ETF, 이노베이션 ETF인데요. ETF 같은 경우는 사실 그 IT 종목들을 대변하는 그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까지도 자금 유출이 굉장히 심했고 주가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주가 반등이 크진 않지만 좀 이제 그 자금 이동에서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지난달부터 ARK 이노베이션 ETF에 자금의 유출이 아니라 유입으로 이제 전환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렇다면 IT 관련되어 있는 섹터에 일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되었다라는 관점과 이번 실적 시즌의 가이던스가 상당히 하향되어 있다라는 관점을 좀 본다면 이번 실적 시즌 발표를 해서 그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반도체 같은 종목에 분할로 접근해보는 전략은 상당히 유효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먼저 예상치보다 좀 상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답변 내놓아 주셨습니다. 또한 4분기 가이던스가 어떨지에 대해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귀추를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도 현재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의 금리 인상이 남아있는 가운데 11월에는 지금 75bp 인상을 할 것이고 12월에는 75bp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가능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일단은 이제 지금 이런 그 기조 변화에 대해서 나왔던 부분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발표됐던 FOMC에서 전도표상으로 본다면 11월 달에 75bp, 12월 달에 50bp 정도 하면 내년에 한 25bp 정도의 그 만에 하나를 위한 그 여유를 남겨준 걸 제외하면 거의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막바지 국면에 왔다라는 이런 이제 금리 인상 결정론이 하나 대두가 되었고, 여기에 발맞춰서 최근에 그동안 강성 기조만 계속해서 나왔던 FOMC에서 일부 그 기조 변화에 대한 발언을 하는 위원들이 나왔다라는 부분이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계속해서 75bp를 할 수는 없다. 언젠가부터는 이제 이 부분을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되고 낮춰야 된다라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기대감 전도표와 일부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힘입어서 지금은 그 금리 인상 결정률에 조금 힘을 좀 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은 최근에 미국 증시의 등락을 좀 본다면 결국 이제 이런 금리 인상 결정론이 나올 때는 급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경기 침체론, 국제 금리가 흔들리면서 경기 침체론이 나올 때는 또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반복되다가 최근에 미국 증시는 바닥권에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본다면 좀 유의미한 금요일날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차적으로 금리 인상 결정론의 힘을 조금 실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이제 정치적 스케줄이 상당히 중요한데 11월 2일 날 FOMC 회의가 있고 11월 8일 날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이 중간선거가 있던 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4분기 증시 등락이 전략 후강으로 10월 달을 넘어가면서 강한 기조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 한 10년 내로 본다면 10번 다 그렇게 상승을 했는데, 역시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증시에 좀 반영이 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미국의 연준을 기반으로 한 증시의 흐름은 정치적 스케줄과 맞물리면서 상승 쪽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부합하는 우리 증시에서 본다면 IT와 일부 실적 관련되는 개선된 종목들, 태조 이방원에서 태양광과 혹은 조선과 관련되어 있는 일부 실적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 좀 압축해서 본다면 충분히 상승은 좀 쫓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과 관련해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뭐 절정론이 나오면 급등이 이어갔고, 또 침체론이 나오면 다시 또 급락이 이어지는 장세를 보였었는데요. 이제는 반복되는 형태로서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의 상승은 또 유의미한 상승이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정치 스케줄에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4분기 10년 새에 계속해서 전야 후강의 증시 흐름을 보였으니까 기대해봐도 좋겠다. 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네요.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이 좀 후퇴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되면서 국제 금리가 진정되는 상황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심에도 훈풍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면 좋을지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살펴봐 주시죠. 일단 이제 오늘 보시면은 그 종목들 등락에 상당히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금 경색과 관련돼 있는 일부 이제 은행주들이 흐름이 좋지가 않고, 특히 지금 그 시진핑 3년인과 관련돼 있는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 오늘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 초반은 이런 이제 악재에 좀 관련 있는 종목들은 조금 유보되는 그 흐름을 좀 감망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반면에 이제 미국 증시와 호응을 맞춰서 좀 실적 개선 혹은 금리 인상 결정론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압축하는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보시면은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비롯한 IT 섹터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은행주와 자동차주가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반면에 이제 우리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 혹은 다른 이제 중국과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목은 철저하게 실적 발표되는 그 시장 개선주 위주로 볼 필요가 있고, 특히 개인 투자가분들이 많이 몰렸던 태조 이방원 관련돼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본다면 그 내에서도 실적이 갈리는 종목들이 나뉩니다. 그러니까 일부 조선주 같은 경우는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일 수 있고, 반면에 자동차 종목에서는 상당히 그 전방산업과 그 부품 소재 관련된 종목이 흐름이 좀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철저하게 이번 주는 미국 관련돼서 상승의 기조를 발맞출 수 있는 종목들, IT 일부와 실적 개선 종목들 일부 위주로 범위를 좀 좁혀서 대응하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것이고요. 오늘 만약에 이제 수급적으로 우리가 우려했던 레고랜드나 중국 관련된 종목들 대응은 아마도 이번 주 초반에 좀 지나면 후반부에는 주가가 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레고랜드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감이 크실 건데 이런 부분은 그 지방 정부와 관련돼 있는 뭐 부도서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PF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근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일단 그 한 번의 이슈성 테마성으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이제 그쪽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그 다급하게 종목을 매도하거나 혹은 비관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적어도 이번 주 초반 흐름을 좀 보시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은행주들 좀 흐름이 보통 좋지 않은 가운데 또 태조 이방원도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IT, 반도체, 2차 전지 관련주들 주목해 보면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좋아하시는 업종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삼성전자를 좀 유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워낙 대형주지만 성장성이나 혹은 지금 현재 그 주가 바닥론에 있어서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에서 최근에 가장 바닥을 형성했던 2019년 1월 여기를 좀 대비해 본다면 지금이 저점 근처에서 바닥을 형성할 수 있고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다른 종목에서 성장성 있는 종목을 찾지 못하신다면 삼성전자를 일단 기반으로 좀 보시면서 흐름을 체크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S 이지한 대표와 글로벌 증시 점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